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고요한 낚시터에서 시작된 아주 묘하고도 따뜻한 인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기훈의 손목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시간, 그는 낚싯대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빈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또 낚시 가세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친숙한 듯 물었다. 기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그가 취미로 낚시를 즐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낚시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일한 도피처였고 혼자만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위로였다.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낚시터는 평일 밤이면 한산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물가를 비추고 있을 뿐 대부분의 자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기훈은 늘 같은 자리, 낚시터 가장 끝쪽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었다. 낚싯대를 물에 던지고 나면 기훈의 하루가 비로소 끝났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빈집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이혼 후 달라진 일상의 무게도 모두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물 위에 떠 있는 찌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기훈에게는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기훈이 평소처럼 낚싯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시야 한편에 낯선 실루엣이 들어왔다. 낚시터 반대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낚시객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그 사람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밤 낚시의 원피스라니. 기훈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무리 봐도 낚시하는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물가에 조용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지? 기훈은 호기심이 일었지만 굳이 다가가 확인할 만큼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찌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루엣이 계속 신경 쓰였다. 가끔씩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기훈은 낚싯대를 걷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일찍 철수하는 이유를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혹시 그 이상한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인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기훈은 계속 그 원피스 입은 실루엣을 떠올렸다. 분명히 여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서 밤늦게 낚시터에 앉아 있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다음 주 금요일 기훈은 평소보다 일찍 낚시터에 도착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마음이 조금 더 급했을 뿐이다. 자신의 자리에 도착해 짐을 풀며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작은 충격을 받았다. 저번 주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이제는 확실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여자도 기훈처럼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기훈의 마음속에 작은 미스터리가 자리 잡았다.
평온했던 금요일 밤 낚시터에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존재.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매주 밤 이곳에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날 밤 기훈은 평소보다 더 자주 그녀 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밤의 정적과 하나가 된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낚시터의 고요함이 점점 낯선 긴장으로 변해갔다. 세 번째 금요일 밤 기훈은 평소보다 일찍 낚시터에 도착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낚시보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여자가 더 궁금해졌다는 것을.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준비하면서도 기훈의 시선은 계속 그녀가 앉는 자리로 향했다. 아직 오지 않았나? 혹시 오늘은 오지 않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오후 10시 반쯤 어둠 속에서 하얀 원피스가 스르르 나타났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기훈은 무의식 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젊은이도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던 중년 남자가 기훈에게 말을 걸었다. 기훈은 그제야 옆 사람을 의식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능숙하게 낚싯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오는데 젊은이 얼굴은 처음 보네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기 저 아가씨도 아시겠네요. 아저씨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바로 그 원피스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였다. 기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녀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분을 아세요? 그럼요. 이 낚시터 주인이잖소. 기훈은 낚싯대를 놓을 뻔했다. 주인이라고? 그럼 그녀가 헛것이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주인이요? 예전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여기를 운영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이 넓은 낚시터를 지키려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기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유령이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일어났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낚시터를 지키고 있다니. 그래서 매일 밤 저렇게 혼자 앉아 있는 건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가영이라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아버지 일로 내려왔다는데 참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죠. 예전에 이 낚시터가 꽤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낚시를 안 하고 기존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고.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기훈은 가영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그녀가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상실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럼 매일 밤 저렇게 혼자 계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새벽까지도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곳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기훈의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다. 자신도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상실감과 외로움 때문에 매일 밤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이 정말 없나요? 요즘은 평일에는 거의 없죠. 주말에 가끔 몇 명 오는 정도예요. 예전 김 사장 때는 이 시간에도 낚시터가 북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썰렁하니 가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거예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손님이 없어도 매일 밤 저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낚시를 하나 했는데
낚싯대도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요. 혹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두 번 정도요. 인사 정도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생활을 접고 갑자기 내려와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게다가 아버지까지 잃고 참 안쓰럽습니다. 기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영에 대해 알수록 그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다. 처음에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연민과 동질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둘 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둘 다 상실을 경험했다. 그리고 둘 다 이 조용한 낚시터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다. 기우는 가영을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동반자 같았다. 가영 씨. 기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다. 그리고 문득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다가가서 말을 건다면 그녀가 놀라지 않을까? 그날 밤 기우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낚시터에 머물렀다. 가영이 언제 자리를 뜨는지, 혹시 자신보다 먼저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결국 기훈이 먼저 철수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룸미러로 낚시터를 바라보니 여전히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김가영. 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여자. 서울의 삶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여자.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낚시터를 지키는 외로운 여자. 기우는 이제 그녀의 이름도 사연도 알았다. 하지만 알수록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며 매일 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가영의 정체를 안 후 일주일이 지났다. 기우는 그 일주일 내내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뭐라고 말을 걸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너무 뻔한가? 아니면 낚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기우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다. 대학생 때? 아니면 회사 신입사원 시절? 이혼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금요일이 되자 기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은 후 낚싯대를 챙겼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어봤다.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기훈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낚시터에 도착하니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온 것이었다. 기훈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천천히 낚싯대를 준비하면서 가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후 9시쯤 익숙한 하얀 원피스가 나타났다. 가영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기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기우는 낚싯대를 옆에 두고 천천히 일어났다. 가영이 앉은 곳까지는 걸어서 2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몇 킬로미터나 되는 것 같았다. 가영 근처에 다가가자 기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아마 30 초반 정도? 갸름한 얼굴에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수수하면서도 우아했다. 실례지만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가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큰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아, 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저는 저기 끝자리에서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가영은 기운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봤어요. 매주 오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오시는 걸 봤어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기우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가영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저, 낚시 잘 잡히시나요? 결국 기훈이 가장 무난한 질문을 던졌다. 가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이 생각보다 환하고 예뻐서 기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사실, 저는 낚시를 못해요. 네, 정말 못해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기훈은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다. 낚시를 못한다고? 그럼 매일 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옆에 있어준다는 게 여기가 아버지가 오래 운영하신 곳이거든요. 혼자 두기가 싫어서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기훈은 그제야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처음 듣는 질문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종종 물어보세요. 가영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기우는 놓치지 않았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훈은 가영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가까이 앉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였다.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 날씨가 좋죠.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훈은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가영도 처음보다는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저는 기훈이라고 합니다. 김기훈이요. 저는 가영이에요. 김가영입니다. 가영 씨, 여기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죠? 가영은 잠시 물을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회사 생활하다가 아버지 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임시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기우는 가영의 말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체념 같은 것도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느껴졌다.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여기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나 낚시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기우는 자신이 매주 금요일 밤 이곳을 찾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혼 후의 공허함, 혼자가 된 삶의 무게, 그리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온함에 대해서. 가영도 서울에서의 바쁜 회사 생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혼자 낚시터를 운영하며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둘 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고 둘 다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이 조용한 낚시터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기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여기서 가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기훈도 같은 마음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기분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날 밤 기훈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첫 대화를 나눈 후 기훈은 일주일 내내 가영 생각을 했다. 그녀의 수줍은 웃음,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기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기훈은 망설임 없이 가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가영도 기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작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주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영의 말에 기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자신을 기다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하루 종일. 평소와 비슷했어요. 손님이 몇 분 오셨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가영이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기훈은 옆에 앉으며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예뻤다. 힘드시죠?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는 게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가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마케팅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낚시터 운영이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장부 정리하는 것부터 시설 관리,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기훈은 조용히 가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내려왔는데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이곳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밤마다 여기 나와서 혼자 울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여기 나오셨던 거군요.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기억이 이곳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여기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기훈은 가영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상실의 아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자신도 이혼 후 비슷한 감정들을 겪었으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찾게 됐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에는 분노도 있었고 후회도 많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르게 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들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여기 오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잠잠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물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나누고 있었다. 외로우셨죠?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외로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녁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영이 공감하듯 말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회사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손님이 와서 인사 정도 하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매일 밤 여기 나오셨구나. 네.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적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우는 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감정.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외롭지 않아요. 가영이 기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니까 좋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가영의 눈이 반짝였다. 기우는 그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그리고 조금의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기훈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전 부인이요. 가영의 질문에 기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니 자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고,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려 했는데 아내는 더 많은 걸 원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생활. 결국 그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 해요. 내가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서로에게 맞지 않았다는 걸.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이제 와서 혼자가 되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잃는 것과 처음부터 없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종류의 외로움인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깊이 나누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이 조금씩 기울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는 묘한 끌림이 싹트기 시작했다. 밤물결에 비친 달빛처럼 미묘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빛이었다.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기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낚시터에 도착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영은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다. 기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순간 마음이 설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가영이 기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밝았다. 네, 연휴라서요. 가영 씨도 예쁘게 단장하셨네요. 기훈의 말에 가영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냥 연휴니까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느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고 깊은 밤하늘이었다. 별이 정말 많네요. 네. 여기 온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별을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밤하늘을 자주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하늘 볼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많은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게 된 게 다행이죠. 가영이 기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별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가영 씨, 네,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 보여요. 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기훈 씨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요? 네.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외로움들이 기훈 씨와 이야기하고 나면 견딜만해져요. 기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가영을 만나면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는데 가영 씨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별빛 아래서 서로의 눈에 비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훈 씨, 혹시 매주 오시는 건? 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낚시 때문만은 아니죠? 기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다. 맞습니다. 기훈이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은 여기서 기다리게 된 사람이 있어요. 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저도 요즘 매일 밤 여기 나오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기훈 씨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요. 금요일이 아닌 날에도 혹시 오실까봐 나와 있거든요. 기훈은 놀랐다. 가영이 매일 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정말요? 네. 바보 같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을 매일 기다리다니. 바보 같지 않아요. 저도 매일 생각했거든요. 가영 씨가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고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기훈 씨. 네. 이런 말해도 될까요? 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기훈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기훈 씨를. 가영의 고백의 기훈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받는 것이었다. 저도 가영 씨를 좋아해요.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신비로운 여자에 대한.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가영 씨의 생각, 가영 씨의 하루, 가영 씨의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별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기훈이 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가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가영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낚싯대보다 더 자주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낚시터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기훈과 가영은 서로의 외로움의 닻을 내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연휴의 첫날 밤 별빛 아래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외로움 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낚시처럼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